이 두 선수의 2025년 시즌을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우 선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뭐 한 3분의 1만 뛰고 나머지는 거의 이정우 선수는 부상 치료, 재활로 1년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드는 걱정이 이번 시즌 주전 자리를 찰 수 있을까요? 이게 주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메이저리그가 특히 더 우리보다도 네.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메이저리그는 이제 단장들이 상당히 자리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연봉을 많이 준 선수는 그 선수가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안착을 해야 본인의 이 면이 서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물론 이정우 선수와 계약한 자이디 단장은 해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기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이언츠가 시즌 중에 맷 체프먼과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윌리 아다메스라는 유격수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의 연봉이 이 평균 연봉이 한 2,600, 2,5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야수 중에서는 아마 1,883만 달러 정도가 평균 연봉일 거예요. 네. 그래서 1,8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선수를 벤치에 앉히는 팀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뭐 너무나 심각하게 부진하다 뭐 그런 경우만 아니면 예, 주전 중견수 1번 타자 네. 이 자리에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봉 측면에서는 진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즌을 복귀해 보면은 물론 이제 초반에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스타트였거든요. 일단 본인도 좀 가장 높은 레벨에서 꾸준히 좀 적응하는 단계에서 본인도 약간 기웃했을 때 그걸 가장 아쉬워했거든요. 이제 좀 네. 적응하고 더 많은 경기를 뛰고 더 많은 공을 봐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했는데 일단 구단에서 한국에 트레이너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쟤를 도왔고 네. 또 본인도 지금 2018년도 준 플레이오프였죠. 이정우 선수 그때 키움에서 뛸 때 그때 어깨 부상 입고 그때도 한 차례 수술했었던 부위를 똑같이 한 건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본인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도 조금 마냥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마냥 낙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네네. 조금 시범 경기만 잘 이제 실전감만 끌어올린다면은 그래도 지난해 이상은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정우 선수 지난 시즌 이제 37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2할 6푼 1리 그리고 2홈런 8타점 2도루 그리고 OPS가 0.641입니다. 0.641인데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 이제 팬들이 말하는 우르크라는 기록이 있죠. 이게 조정, 득점, 생산력이라는 네네. 건데 이게 WRC 플러스입니다. 요즘에 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100이면 리그 평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최소 110 이상은 나왔어야 됐는데 작년에 기록이 아마 83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구장도 또 불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작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게 맞았고 제가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이정우 선수가 처음에 스타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홈런도 상당히 빨리 신고했고 첫 주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정우 선수가 땅볼을 정말 많이 칩니다. 그래서 땅볼이 문제가 됐다가 이제는 그 땅볼을 발사각도를 올려서 플라이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플라이볼이 약간씩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가 수비를 하다가 어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 부상이 없었으면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그래도 이게 이정우 선수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도 그 시즌을 마친 성적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시즌을 마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37경기라는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경기를 뛰었으면 그만큼 많은 투수들을 상대해보고 그 선수들의 특성도 다 알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특성도 알고 그럴 기회가 좀 많이 사라진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1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자님 말씀처럼 올해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만 이정우 선수가 맞아요. 몇 타수 몇 안타 맞습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뭘 했습니다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활약이 없던 날은 기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참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6년 계약에 이제 1년 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그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진짜 절치부심하거나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단 한 번도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어요. 예. 그 흔한 뭐 유튜브 아니 사실 입질이 없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여기저기서 뭐 주요 메이저 프로그램 혹은 유튜브 5만 군데에서 이정우 선수를 모셔가기 위해서 야구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거를 물리치고 진짜 훈련에만 매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일단 작년에 많은 경기를 못 뛰고 뭐 성적도 이렇게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재활 과정 뭐 공개한다든가 뭐 이렇게 짧게라도 출연할 수 있는데 정말 다 거절하고 네.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요청 많았는데 이제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양해 구하고 정말 훈련에만 매진했다는 건 정말 카드를 갈았다. 카드를 간 이정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허튼 말을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인터뷰 기자들이 좋아하는 인터뷰 네, 그래요? 스타일을 가진 말도 잘하고 네. 겸손하고 재밌고 기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 예전에 박지성 선수라던가 인터뷰를 상당히 길게 말을 하는데 쓸 내용이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몸살이는 인터뷰 이런 좀 재미없는 인터뷰 저 박지성 선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타니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말실수나 단어 하나 잘못 썼다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는데 이정우 선수 제가 인터뷰를 봐도 상당히 이제 위트 있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기자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한번 그때 우스갯소리 혹시 독서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기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재밌고 또 당차고 또 겸손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장점이 뭘까? 그런데 그런 성격의 선수가 이제 몸 상태 100%다. 더 할 나위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더 약간 믿음이 가는 거죠. 저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감 내비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마침 사실 이제 우리는 안타까움이겠지만 본인은 이제 좀 거친 표현이다만 안에 우라가 쌓였을 거예요. 가자마자 활약을 펼치고 싶었는데 부상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시즌을 날려버리고 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그게 막 꾹꾹 담겨서 막 이렇게 응축된 상태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의욕이 앞설 때 이제 부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깨 부상을 당한 것도 수비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좀 무리한 수비를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가 그 오라클 파크의 펜스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작년에 이 자이언츠 중견수가 3명 다쳤습니다. 맞아요. 이정우 선수가 제일 크게 다친 거고 그래서 그만큼 위험했는데 좀 처음에는 홈 경기를 더 많이 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위험한 수비를 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정우 선수가 배운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특히 뭐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도 정말 수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정우 선수가 작년 타격에서 했던 시행착오들 이거에 대해서 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종범 코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정우 선수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타구 속도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게 2루 쪽으로 강한 땅볼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정범 코치 같은 경우는 그 타격 스타일상 밀어치기도 더 하고 가볍게 갖다만 치는 컨택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정우 선수도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또 한국에서도 뭐 처음부터 최고의 슈퍼스타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을 차근차근 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에는 너무 이렇게 무리하거나 과욕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차분하게 시즌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 이야기할 때는 샌프란시스코 팀 자체의 성적이 좋아야 또 이제 이정우 선수의 이름값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스토브리그 동안 전력 보강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럽다. 예,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를 계약을 줬던 이 파르안 자이디 사장이 꽤 오랫동안 이 샌프란시스코를 이끌었다가 결국은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MVP 출신 포수 이 버스터 포지가 새로운 사장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모습이 돈을 쓰는 모습이 나오든가 그게 아니라 이게 다저스가 최근에 너무 잘 나가면 우리는 약간 움츠렸다가 좀 그 움츠렸다가 이제 추진력을 얻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몸을 사리면서 좀 유망주를 모으고 그런 모습이 나오던가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 사실 저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즌 중에 삼루수 체프먼하고 장기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스토브리그 시작하자마자 또 윌리 아다메스라는 지금 남아있던 유격수 자원 중에 최고의 선수와 또 1억 8,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거든요. 와, 예. 이거는 사실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를 잡았을 때 자이언츠는 이거는 달린다는 얘기겠구나. 그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러고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깜빡이를 우측을 켜놓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어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리고 나서 이 자이언츠가 코빈 번스라는 또 사이영 수상 경험이 있는 에이스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에게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그 선수가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게 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또 경쟁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이언츠가 계약한 게 저스틴 벌랜더. 사실 벌랜더 하면은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여자친구가 유명하죠. 지금 결혼해서 이제 딸도 있습니다. 딸도 있군요. 딸도 있고 그래서 벌랜더는 뭐 명예전당 들어가는 선수고 뭐 사이영도 3번 받았고 트리플 크라운도 했고 하지만 이 선수가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5점대였거든요. 그래서 ERA가 5점대였는데 이 선수한테 1년 1,500만 달러 벌랜더 좋아하시는 팬도 지금 계신데 죄송한데 그래서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 투수 쪽에서도 좀 확실한 선수를 왜냐하면은 자이언츠가 작년에 선발진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다저스는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디백스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못 쓰고는 있지만 전력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팀들하고 상대할 때 과연 자이언츠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이제 걱정이 이정우 선수 활약과 별개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한창 88하고 이게 그 즉시 전력감인 선수를 두고 어찌 보면은 지는 해인 베테랑을 영입을 한 거니까 이게 그 이정우 선수, 뭐 매체프먼 그리고 아다메스한테 주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줄 때 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많이 주면서 투수 쪽 보강은 잘 안 하고 이러면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죠.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왜냐하면은 뭐 다시 한번 노장이 살아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요. 또 그 심지어 그 노장이 누구도 아닌 벌랜더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댓글에 MS님께서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단점 중 하나는 구단주 그룹의 소극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가 넘어야 할 산들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아몬드백스, 샌디에고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산은 김혜성 선수가 갈 LA 다저스겠죠. 사실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로 갈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가 거의 안 나왔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6개 구단에서 관심이 있고 뭐 그중에 어떤 팀이 있다. 그리고 사실 포스팅 전부터 이야기가 났던 건 시애틀이었어요. 그렇죠. 시애틀 얘기가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뭔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아다리도 맞았고 그 현재 맞습니다. 시애틀의 상황과 김혜성 선수가 가진 특징이 아다리도 맞았고 당연히 입질이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정말 그 기한을 3시간 놔두고서 발표가 났었나요? 이건 키움도 놀랐을 거예요. 네. 세계 들었을 때는 끝에 끝까지 가서 마지막 최종 행성지는 LA 다저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돈을 거의 100억 이상 더 준다는 팀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당장 주전으로 뛰기에 굉장히 편리한 구단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로 갔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친숙한 구단이어서 그리고 뭐 우승팀이어서 좋긴 합니다만 의외인데? 라는 반응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 김혜성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제안을 한 팀이 다저스였더라고요. 가장 먼저. 아 그래요? 예, 가장 먼저 제안을 한 팀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그쵸.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네. 출국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팀이 이제 에인절스가 총액은 더 많았는데 기본 보장 연봉은 다저스보다 적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가 아마도 김혜성 선수한테 우리는 좀 더 보장되어 있는 자리니까 하면서 좀 많이 다운시켰던 것 같아요. 가격을 깎았구나.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건적으로 보면은 김혜성 선수가 더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다저스에 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냐면 그 걱정하신 게 다저스가 워낙 멤버들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저스에 입단할 생각을 내가 가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혹은 이게 마이너 거부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출발을 메이저리그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저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럴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김혜성 선수면 이게 포스팅 금액이 생각보다 안 들어온다? 그럼 그냥 관두자. 예, 관두고 키움에 남자. 왜냐하면 1년 더 뛰면 FA 되는 거 맞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제가 만약에 김혜성 선수였으면 금전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입장에서는 워낙 1년에도 빨리 한 살에도 젊을 때 이제 큰 무대 나가는 걸 워낙 열망이 컸고 김혜성 선수 자체가 그게 아니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푸대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이 없어라는 생각 들 법도 한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일단 뭐지 빨리 가서 붙어보자 이러면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리고 뭐 놀랍긴 했지만 다저스라서 지금도 놀랍지만 그래도 좋은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처음에 다저스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활약을 못하면 다저스가 아니라 그 어느 팀에 가더라도 사실은 자리를 따내기 어렵고 그게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과 다소 쉬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쉽다라는 게 있는 거지 자리를 보장받고 가더라도 본인이 활약을 못하면 이정우 선수 같은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팀에서도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는 결국 어느 팀을 가더라도 내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왕이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다저스라는 팀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 뭐 야구계에서는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오타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타니랑 뛸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오타니와 같이 뛰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게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안녕하세요 혜성 씨.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갈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기만 해도 되게 설레는 얘기잖아요. 그 연예인들의 연예인처럼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우상. 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은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김혜성 선수가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자님부터. 일단 주도 능력이 확실히 한국보다 오히려 이제 피치클락 관련 훈련도 한국에서 좀 대비를 했을 거고 일단 주도 능력은 일단 한국 국적 가지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분들 말씀드리면 일단 주루 툴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루 툴을 그러니까 도루 성공률 8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능력 본인이 가장 잘하는 가장 잘하는 스타트 그리고 수비도 사실 고척이 워낙 사실 수비하기 좋은 구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김하성 선수도 그것 때문에 샌디에이고 가기 전에 사실 좀 저평가 받았는데 수비도 사실 좀 점점 더 이제 완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타격도 타격이지만 확실히 수비할 때 그리고 주자로 나갔을 때
좀 신뢰감을 주는 믿음감을 주는 모습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저스 타격이 워낙 세는 건 다 아는 팀이니까. 저도 기자님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타격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결국 스피드와 주루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잘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메이저리그가 도루하기가 좀 더 쉬운 환경이 됐고 그래서 저는 수비주루 중에서 꼽자면 저는 무조건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김하성 선수 생각을 해보면 이 김하성 선수의 첫해 공격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예, 근데 김하성 선수가 2년 차부터 공격 성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 차 때 그때는 이제 김하성 선수도 마이너 거부권도 없었어요. 예, 근데 김하성 선수가 그 정말 슈퍼 내야수들이 많은 샌디에고에서 마이너 안 내려가고 계속 기회를 받고 출장하고 뛰었던 게 수비를 정말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특히 다저스 같은 경우는 김혜성 선수에게 너를 주전 이루수로 쓰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게 아니라 김혜성 선수의 수비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격수도 한번, 네. 삼루수도 한번, 중견수도 한번 그런 슈퍼 유틸리티를 기대하고 영입했다는 이야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2루 말고는 다른 포지션에서는 뭐 확실하게 수비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외야에서 많이 뛰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혜성 선수한테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다저스가 김혜성 선수를 평가한 건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결국은 수비에서 김혜성 선수가 그런 가능성, 네. 멀티 포지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공격에서는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저스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답니다. 예, 믿음이 갑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저희끼리 사담을 나눌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의 눈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김혜성한테 손을 내밀진 않았을 거다. 네. 예. 그 다저스라는 팀이 원래 이제 아시아 선수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94년에 갔고 95년에 이제 노모 히데오 영입을 했고 류현진 선수, 뭐 최희섭, 서재응, 뭐 일본 선수들, 뭐 마에다 상당히 많이 영입을 했는데 사실 그 일본이나 한국 리그에서 뛴 이런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를 곧바로 데려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선수 중에 KBO에서 뛰다가 다저스 입단한 선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타니 있잖아라고 하실 텐데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6년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다저스가 모셔온 선수고 그래서 이게 아시아 선수를 이런 예전에 이제 나카무라라는 일본 선수가 마이너 계약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회를 거의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선수 제외하면은 이런 보장 계약을 준 게 아시아 선수 그 리그 출신으로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저스는 아시아 투수들은 좋아하지만 아시아 야수 타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김혜성 선수를 영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다저스가 뭔가 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까 그 계약 조건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혜성 선수가. 네. 그래서 행여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터운 선수층에서 그래도 기회를 얻었다가 혹은 이제 처음부터 캠프에서부터 약간 좀 눈에 잘 안 맞아서 계속 마이너리그에 있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이제 많은 국내 선수들이 지금 마이너리그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좋았겠죠. 근데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잘못 보장받으면 오히려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뭐냐면 마이너 거부권을 콜업을 한 다음부터 보장해준다. 예전에 윤성민 선수가 볼티모어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마이너 거부권이 처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수의 동의 없이는 마이너로 못 보낸다라는 거부권이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윤성민 선수의 거부권은 처음에는 마이너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한 번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못 내린다. 예, 그러니까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더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부권은 받느니만 오히려 못하고 낙장 불입이니까 그쵸, 이거는 그쵸.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김현 선수가 그 마이너 거부권을 보장을 받고 갔습니다. 볼티모어에. 근데 시범 경기 때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김현 선수에게 네가 거부권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꼭 올려줄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거부권을 갖고 있고 구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김현 선수는 그때 거절을 하고 거부권이 있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를 한 건데 그러면서부터 구단의 코칭 스태프하고 구단 수뇌부하고 약간 좀 사이가 벌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이너 거부권이라는 게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위원님이 막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댓글에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지금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몸값 선수가 마이너 거부권 가지고 있으면 아예 안 올려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거는 그 이제 아마 LA 다저스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스웨인님께서 근데 또 LA는 돈 많아서 간단하게 선수 버린다. 그거는 맞죠. 맞아요? 무섭네. 예, 왜냐하면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요 45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40인 로스터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 이제 26명만 그 1군 우리 흔히 말하면 메이저리그 현역 그 액티브 로스터고 안 그런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평균 연봉이 450만 달러인데 그 이번에 김혜성 선수가 받은 보장 연봉이 아마 417만 달러 정도. 맞아, 안 돼요. 예, 60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살짝 모자라요. 근데 이게 다른 팀, 예를 들어서 피츠버그 이런 팀이면 400만 달러 선수 웬만하면 안 내려요. 마이너에. 왜냐하면 돈 많이 그 팀 입장에서는 평균 연봉에 해당되는 약간 낮긴 하지만 선수를 데려왔는데 안 쓰면은 자기들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저스는 평균 연봉이 900만 달러예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저스는 400만 달러 선수더라도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마이너에다가 두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많습니다. 네. 있는 자의 여유. 그러니까요.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